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앵두님, 꼴찌도 능력인가? 이 꼴찌에도 능력일 수는 있겠어요. 뭐 괜히 구수했겠습니까? 예. 케이트아님, 구수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요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짓말, 3.1절 기념사가 같다고? 윤석열하고 김대중 노무현이? 예. 무슨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감히 윤석열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애들이 뻔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친일 행각, 친일 본색이 드러나니까 김대중 노무현을 끌어들여서 희석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못돼 처먹은 거죠. 안 되면 전 정권, 안 되면 옛날 정권, 안 되면 옛날 대통령을 끌고 오는 그 못된 버르장머리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한동훈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다 따라하는 것 같아. 진짜 이런 애들한테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못돼 처먹었다 라는 말 외에 사실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예,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게 참 말을 하다 보면 진짜 열받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오늘, 어제죠. 어제 이런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퍼뜨렸습니다. 3.1절 기념사 대통령 맞추기 이러면서 A, B, C 해놓고 한일 두 나라는 정치적 공동체입니다. 뭐 일본은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19세기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A, B, C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라는 식으로 막 그러면서 노무현, 김대중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윤석열하고 비슷한 말 한 적이 있고 정대중 대통령도 윤석열하고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왜 윤석열만 친일파라 그러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열받습니다. 제가 이걸 확 보는 순간에 그냥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들고 몽둥이, 경상도 표현으로 하자면 몽디 들고 쳐들어갈까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왜곡의 달인인지 어쩜 이렇게 억지의 달인들인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은 후안무치라고 하는 정도이거나 얼굴에 뭐 다이아몬드 판이라도 깔았는지, 아니 요새 유명하죠. 열화 우라늄.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게 열화 우라늄이라 그러죠. 얼굴에 열화 우라늄 판이라도 깔았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뻔뻔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적으로 앞뒤를 싹 잘라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재편집한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는 데는 맥락이 있고 줄거리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두 마디만 쏙 빼놓고 빼가지고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면 무슨 말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마치 1년 넘게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중에서 딱 두세 개를 뽑아서 그것도 각각 3개월 전, 6개월 후의 얘기를 싹 뽑아가지고 무려 1년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를 마치 같은 날 대화한 것처럼 같은 시간대에 대화한 것처럼 갖다 끼워 붙여놓고 공소장을 만들고 기사를 쓰는 그런 개떡 같은 검사와 기자들처럼 윤석열 정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검색, 우리가 말하는 기레기, 우리가 말하는 윤석열, 전부 다 뿌리가 같다. 일란성 쌍생아들, 아니 일란성 삼생아인가요? 일란성 쌍생아들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DNA가 같아. 이거는 윤석열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것 전직 대통령들의 얘기를 왜곡해 와가지고 갖다 끼워 붙인 겁니다. 어떻게 근데 문재인 대통령 건 안 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반박하고 나올 거거든, 이번에는. 바로 반박하고 나올걸?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건드린 거고,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 얘기만 꺼낸 겁니다. 자, 아니, 못된 것들이지. 하여튼, 어떻게 이런 못된 짓만 어떻게,
얘들 머릿속에는 저렇게 못된 짓들밖에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죠? 자, 윤석열의 이 3.1절 기념사 중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전대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이런 수준의 친일 발언을 했어요? 자,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될 공동운명체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공동 번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거하고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의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이거하고 이게 수준이 같은 얘기야, 이거? 이건 수준도 안 같죠, 이거는. 아니,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실 잘 지내야지. 이렇게 가까운 나라끼리 이렇게 사이가 나빠서는 되겠어요. 우리 공동운명체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인사치레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옛날에 우리 침략한 자지만 그래도 우리 어쩌겠어? 같이 가야지. 이거는 아부예요. 응? 심지어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언제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했다고 그래? 일본한테 끌려다녔으면 끌려다녔지. 자, 어쨌거나 이 윤석열 정권은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마구 지들 멋대로 잘라내가지고 취지와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취지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유리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첫 번째로 하려고 그래요. 말을 하려니까 자꾸 승질이 나는데요. 제가 제일 열받은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아니, 윤석열 지가 잘못해놓고 왜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와가지고 노무현도 그랬다? 노무현도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그랬다고 하지 마.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만 살펴볼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윤석열은 뭐라 그랬어? 군국주의 침략자인데 이제는 우리랑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전대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이거하고는 표현 수위가 일단 틀려요. 그죠?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하고는 수준에서 많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응? 설령 노무현 대통령이 지들 말하는 것처럼, 윤석열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말의 내용에서 어감이나 선택하는 어휘에서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딱 잘라놓은 요 내용은요,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의 취지하고는 전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하고 우리 협력해야 된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운명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려고 했던 내용하고요, 윤석열이 말한 내용하고는요, 맥락이나 주제나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요. 윤석열은 그저 일본하고 우리는 친해야 됩니다. 일본하고 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죽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협박한 거라면, 노무현 대통령은요, 일본 니들 빨리 과거사 빨리 사과하고 배상 안 하면 우리 니들이랑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에? 이 얘기가 왜 나온 줄 아세요? 한일 두 나라는 공동 운명체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아세요? 그런데 일본 니네들이 지금 똑바로 안 하고 있잖아. 니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빨리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야지 미래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 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중간 잠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앞뒤를 다 자르고 요 얘기만 쏙 집어넣으니까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친일 발언을 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감히 어디다가 갖다 대려고, 어디 윤석열 여기다 갖다 대려고 그래. 자, 제가 하는 얘기 여러분들도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장용진이 하는 얘기 믿지만 그래도 근거를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근거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자꾸 문제 삼으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아주 친일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연설은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말은요,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앞뒤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실까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가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법적, 정치적 관계의 진전만으로 양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실질적인 화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과 정의로서 양국 국민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째야 된다? 실질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프랑스는 반국가 행위를 한 자국민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렸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지난해 시라크 대통령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을 기념식에 독일 총리를 초대해서 프랑스인들은 당신들을 친구로 환영한다며 우정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프랑스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잘 절제하고 사리를 따져서 분별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 나라 관계 발전에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 연후에 화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 방식입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서 한국과 일본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은 실질적인 화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화해하려면 일본 니네가 사과해야 돼. 배상해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한 말과 같습니까? 같습니까? 정말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윤석열 정권의 저 뻔뻔스러운 거짓말과 조작, 왜곡을 볼 때마다 저것들을 과연 대한민국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되나? 저는 저것들과 함께 같이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두 나라의 동북아시아 공동 운명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일본과 죄송합니다. 예, 열이 받으니까 자꾸 자, 노무현 대통령이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공동 운명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런 공동 운명체가 되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 우리도 프랑스처럼 프랑스가 독일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본은 너그럽게 대하고 싶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일본의 진지한 반성과 배상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야지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겠어? 우리 공동 운명체 맞는데 그러려면 니들 먼저 사과해야 돼. 니들 배상해야 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앞뒤 싹 자르고 그것만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싹 가져와가지고 왜곡을 해요?
이거는 옛날에 KBS가 하던 짓거리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KBS 새끼들 뭐라고 했어요? 김경록 PB 인터뷰를 싹 왜곡해가지고 취지와는 전혀 정반대, 인터뷰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떠버려 됐잖아요. 어쩜 그렇게 적폐들은 똑같습니까? 참, 에휴. 아직까지도 KBS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 안 하고 있대요. 자신들이 취지와는 정반대, 인터뷰를 해준 사람의 취지와는, 발언 취지와는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편집해서 방송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더라고. 어쨌거나 김경록이가 한 말을 잘라서 넣은 거잖아 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KBS의 전체 의사를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들이 과연 공정 언론을 할 자격이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잘 지내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역시 일본과 잘 지내고 싶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 진실 규명과 사과, 반성,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본과 함께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과거 청산의 방식이다. 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일본 니들 똑바로 해? 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노무현의 취지 아닌가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폐들이 왜곡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요, 이날 연설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100년 전에 분열됐던 조선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고 있다. 자, 우리 조상이 바보 같아서 당했다. 우리 조상이 무식해서 당했다는 윤석열과는 차원이 다르죠. 감히 윤석열 따위가 노무현 대통령 근처에 가겠다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과 동급에 가겠다고 헛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감히 구수 따위가 서울대 법대를 가놓고 구수를 해서 겨우 합격했던 윤석열이 대학을 안 가고도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노무현 동급에 가려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더군다나 윤석열이 합격할 때는요, 사법시험이 200명, 그때 합격자가 200명일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시험 쳤을 때는요, 사법시험 합격자 50명일 때예요. 50명. 감히 어디다 동급에 가려고, 씨. 그래도 50명밖에 안 뽑았어도 노무현 대통령 구수 안 했어, 이씨. 어디 나쁜 놈이 말이야. 그리고 어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왜곡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일본의 사과와 사죄와 진상규명 그리고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만이 우리가 일본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내고 싶습니다.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윤석열하고 노무현하고 같다라고 한다고? 야, 이거야 역사 왜곡 아닙니까? 역사 왜곡 일본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윤석열도 하네? DNA가 그쪽에서 왔나? 정말 못돼 먹은 놈들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만 왜곡한 게 아니죠. 얘들은요,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도 왜곡을 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화면이 조금, 예.
자, 어떻게 왜곡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을 어떻게 왜곡했느냐? 윤석열하고 국민의힘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서 이 역시 친일 발언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19세기에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 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족해서 일본한테 당했어요 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예. 자, 야, 이것도 정말 왜곡이지. 자, 윤석열은요, 우리는 일본과 협력해야 됩니다. 일본과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한테 먹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에? 아니 3.1절에 그게 할 말이야? 그게 할 말이냐고. 그러면서 한 비난이 쏟아지니까 김대중 노무현을 끌고 들어와. 자,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원래 진위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것이었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을 싹 잘라내고, 예, 앞에 서두만 쏙 뽑아서 자기들 윤석열 유리하게끔 끼워다 맞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 김대중 대통령의 이 3.1절 그 기념사는요, 2000년 3월 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있었던 기념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3월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3.1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저는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나라들로부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온 이 선 이후에 대한민국이 IMF 위기를 벗어나서, 그 IMF 때 좀 IMF로 진짜 나라를 거덜내고 그 거덜난 나라를 살리겠다고 오신 분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아니에요? 그죠? 자,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 성장, 민주적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해서 더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감정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제를 하지 못한다면은 마치 19세기 때 우리가 개화를 제때 못해가지고 식민지가 됐던 것처럼 우리 또 그렇게 후세들한테 죄를 짓는 게 될 겁니다. 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만 딱 떼놓고 마치 엄청 친일파적인 얘기한 것 같지? 아니에요.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통일해야 돼. 우리 지역 감정 해소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우리 옛날에 개화기 때 놓친 것과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핵심은 통일하자, 지역 감정 없애자, 이 얘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싹 드러내고 뒤에 것만 쏙 빼서 이거 왜곡이죠, 이것도. 자, 보실까요? 자, 이게 요 부분이 국민의힘, 국진당 그 적폐 애들이 끌어온 부분이죠. 우리는 19세기에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침략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은 통일을 추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꼭 해야 합니다. 아직 능력이 안 되지만, 그 능력이 안 될 때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소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9세기 때 근대화를 제때 못해가지고 우리가 일제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 경우를 우리가 또 당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을 똑같이 범하는 겁니다.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근대화에 있나요? 아니면 통일에 있나요? 김대중 대통령은 뭔 얘기를 하고 싶었다?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합니다.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엉뚱하게 갑자기 근대화를 이렇게 딱 잘라내가지고 우리랑 비슷한 얘기 했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왜곡 아닌가요?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은 진짜 역사 왜곡도 이 정도 왜곡이, 그죠? 이거 역사 왜곡이죠. 음? 이 정도 왜곡은요, 상당히 좀 저질적인 왜곡이죠. 상당히, 질이 나쁜 행동에 속하죠. 많이 이게 내용을 완전히 왜곡한 거잖아요. 에? 요약을 해도 내용의 취지와 맥락에 맞게 요약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싹 뽑아내는 게 맞지. 내용의 취지와 방향이라든지 하고 싶었던 말, 내용과 취지와는 정상반되는 내용을 뽑아 쓴다면 이거는 요약이 아니라 왜곡인 거죠.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너랑 잘 지내고 싶어, 그래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 정말 밀접해, 그런데 말이야 니들 먼저 사과부터 해, 이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통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후세들한테 물려줘야 될 영광된 미래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한다면은 그거는 19세기 때 우리가 개화를 포기했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틀렸어요? 그 친일적인 발언인가요? 아니죠. 자, 여러분, 진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하셨는지 그 내용 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조상들이 한때 잘못으로 후손들은 일제통치, 국토분단, 한국전쟁, 냉전 등 100년 이상 양화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한다면 후손들에게 똑같은 우리가 잘못하면 후손들에게 그러한 죄 많은 유산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미 말한 다섯 가지 과업, 즉 민주국가의 건설, 지식정보국가의 건설, 생산적 복지의 실현, 국민적 대화합, 한반도의 통일과 냉전의 종식을 반드시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잘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한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19세기 때 선택 잘못하셨던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죄 지은 것처럼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친일 발언인가요? 이게 친일로 해석이 되십니까? 이게 친일파 눈에는 친일밖에 안 보이나 봐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이겠죠. 친일파들은 취지와 맥락, 내용은 아무래도 소용이 없고 그저 자신들의 친일 행각을 물타기 할 수 있는 말이면 뭐든지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요, 이번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일본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식민지가 된다라고 국민들을 협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협박한 거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요, 민주주의와 복지사회, 한반도 냉전 종식 등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 그 얘기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를 진짜. 이거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주 비열한 짓이죠. 적폐들의 비열한 행짓입니다. 지들이 정말 일본에 협력해야 된다고 21세기에 친일파가 돼서 일본한테 절절매는 모습을 보여줘 놓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난이 이니까 노무현, 김대중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죄과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 왜곡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억지나 정치적인 공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역사 왜곡을 대통령이 한다는 게 과연 말이나 됩니까? 이게 대통령이야 이거? 진짜 저 새끼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 진짜. 진짜 깨보고 싶어. 야, 오늘은 또 김건희가 또 사고 쳤더만요. 뭐 저기 포항인지 어디 동해 쪽에 가가지고 대게를 들고서는 이 대게는 이름이 뭐예요? 아니 조금 이따 먹어 치울 건데 그 이름이 있으면 뭐 할 건데? 아 뭐? 내 참. 야 최고죠. 그 또라이들 아니야 그거? 진짜.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같은 행자는요 행동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짓이 나왔느냐 그 자신들의 몸에서 그러니까 행동에서 생각에서 그 다음에 행적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행동 자체가 가식인 거야. 가식이니까 대게를 잡고서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야 강아지냐? 애완견이야? 반려견이야? 이름이 있게? 걔 10분 뒤에 찜통에 들어가서 삶아 먹을 놈이야. 어처구니 없어서. 보통의 주부들이나 전직도 우리 옛날 하다못해 우리 손명숙 여사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 부인 손명숙 여사는 뭐라 그러셨어요? 아이고 요거 키로당 얼마씩 해요? 요즘 좀 올랐나? 이게 알이 좀 어떻게 이게 조금 다리 쪽은 알이 좀 얇던데 좀 맛있게 먹는 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봤지. 이 이름이 뭐예요? 미쳤나 이게 진짜. 옛날에 노태우 부인 김옥숙 씨도 그런 짓은 안 했어. 심지어 이순자도 그렇게 바보짓은 안 했어. 이순자는 여기 어장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욕먹었거든. 근데 복부인처럼 왜 어장도 뭐 투기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욕을 들었긴 했는데 그런 걸 물어봤지. 이름이 뭐예요? 뭐야 씨. 노래야?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딸래? 대개야 너 전화번호가 있니? 아유 참. 이렇게 황당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진짜. 대통령은 비열하고 영분이라는 거는 정말 입에 담기도 싫고 아유 진짜.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졌죠? 우리 봄 됐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털고 일어나서 거리로 한번 나가봅시다. 속 터집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할까요? 자, 최규래님, 김명신 지금 신왔어요. 그런가요? 담비님, 대개 이름은 줄리. 맞네. 그거 괜찮네. 그죠? 네. 자, 부패한 검사들 썩어 빠진 언론님, 카톡이라고 하셨네요. 뭐 카톡을 보내셨나요? 네. 자, 아리랑님, 부부가 저렇게 공동으로 무식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자, 어스님,
반팔 입기 전에 탄핵! 자, 그렇습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